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형성한 놀라운 발명품들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천재 토머스 에디슨의 놀라운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감을 얻고 흥미진진한 역사를 배울 준비를 하세요. 우리의 여정은 18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토머스 알바 에디슨은 1847년 2월 11일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7살 때 미시간주 포트힐런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린 시절 에디슨은 호기심이 많아 항상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선생님들은 그가 산만하거나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몇 달 만에 그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 에디슨은 그를 홈스쿨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호기심을 북돋아주며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과학 실험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잠재력을 진심으로 믿었고 이는 그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독서를 좋아해서 지역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과학 서적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는 특히 리처드 그린 파커의 자연철학 학파를 좋아했는데 이 책을 통해 화학과 역학에 대해 배우고 자신만의 실험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지하실에 작은 실험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실습학습과 어머니의 격려는 그의 미래 발명품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해보고 시도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배웠는데 이는 모든 발명가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디슨은 12살쯤 되었을 때 그랜드 트렁크 철도에서 신문파리와 사탕장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사업에 대해 배웠습니다. 심지어 빈 화물칸을 자신만의 실험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실험을 계속했지만 어느 날 화학물질 화재가 발생하여 기차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발견에 대한 그의 결단력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에디슨은 청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차 사고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청력 손실이 오히려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꾼 놀라운 사례입니다. 1863년부터 1867년까지 에디슨은 전신기사로 일하며 모스 부호에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그는 전신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868년 그는 전기 투표 기록기에 대한 첫 번째 특허를 추원했지만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을 발명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1869년 에디슨은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상업적으로 성공한 발명품은 개선된 주식 시세 표시기인 유니버설 스톡 프린터였습니다. 그는 이 특허권을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40,000에 팔아 자신의 작업장을 차리고 발명에 전념할 수 있는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재정적 안정을 얻은 에디슨은 1870년 뉴저지주 뉴워크의 최초의 산업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혁신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숙련된 기계공과 엔지니어 팀을 고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연구, 개발 R&D라고 부르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은 체계적인 발명을 신봉했으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1876년 에디슨은 자신의 연구실을 뉴저지주 멜로파크로 옮겼는데 이곳은 그의 유명한 발명 공장이었습니다. 멜로파크에서 그는 팀원들과 함께 수많은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때로는 며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세상을 영원히 바꿀 그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에디슨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 중 하나는 1877년에 나온 축음기입니다. 이것은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최초의 기계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녹음한 단어는 메리에게는 작은 양이 있었네였습니다. 이 발명은 오락, 교육,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실용적이고 오래 지속되며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백열전구를 발명했습니다. 1879년 수천 번의 실험 끝에 그는 탄화된 대나무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수시간 동안 탈 수 있는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가스 등을 사용했습니다. 에디슨의 전구는 가정과 사업장에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 조명을 제공하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전구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조명을 진정으로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에디슨은 전기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발전기,
휴즈, 계량기, 쇼켓, 배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882년 그는 뉴욕시 펄스트리트에 최초의 중앙발전소를 개설하여 현대전기 유틸리티 시스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에디슨의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887년 에디슨은 그의 주요 연구소를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로 이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멜로 파크보다 훨씬 크고 잘 갖춰져 있었으며 연구 및 제조를 위한 광범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소는 남은 생애 동안 그의 주요 연구 센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반에 에디슨은 전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직류리시 시스템과 조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AC 시스템 간의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결국 교류는 광범위한 전력 배분에 더 실용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경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에디슨의 전력 생산에 대한 공헌은 지대했습니다. 에디슨은 영화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80년대 후반 그의 연구소는 키네토그래프 영화 촬영기와 키네토스코프 엿보기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1893년에는 미국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인 블랙 마리아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현대 영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에디슨은 평생 동안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1093개가 넘는 미국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전신, 전화, 전력, 음반 녹음,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을 비롯한 여러 회사를 설립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1931년 10월 18일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저녁, 미국 전역의 많은 가로등이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꺼지거나 밝기가 조절되었는데 이는 세상에 빛을 가져다준 그에게 바치는 적절한 헌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머스 에디슨의 삶은 호기심, 인내, 그리고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홈스쿨링을 받은 호기심 많은 소년에서 멜로 파크의 마법사에 이르기까지 그는 발명으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발명했습니다. 그의 공헌은 우리 집의 전력 공급부터 우리가 보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놀라운 재능을 기억합시다. 그는 하나의 훌륭한 발명으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